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젯밤 발생한 노원구 수락산 화재는 오늘 새벽 어느 정도 진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잔불 제거와 혹시 모를 추가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오늘은 수락산 화재 현장, 지금 상황은 어떤지 연결해봅니다. 6월 2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젯밤 서울 수락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 3만 9천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 새벽 큰 불길은 잡혔습니다. 이번 산불은 특히 상계동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서 발생해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광진문화재단의 비리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재단 비리의 핵심으로 거론된 외주업체에게 또다시 일감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행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리 개선 사업에 보행자도 상인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경 노원구 수락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축구장 면적 5배 이상을 태운 뒤 오늘 새벽 진화됐습니다. 수락산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봅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수락산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산불은 현재 큰 불은 진압이 됐다고 하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불은 진화됐습니다. 지금은 막바지 잔불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낙엽 밑에 살아있는 불씨를 소방대원과 의용대원 등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화하는 작전입니다. 예. 오늘 새벽 2시 25분께 큰 불은 잡혔고 야간이라 제한됐던 헬기 투입도 오전 5시께부터 정상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위해서 소방 소속 헬기 2대와 산림청 소속 헬기 8대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산불이 어젯밤 9시경에 발생한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당시 상황이랑 좀 피해 규모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은 어젯밤 9시에 발생했습니다. 네. 수락현대아파트 제2등산로와 한신아파트 제3등산로 사이에서 발생했는데요.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강풍입니다. 초속 5m/s의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산 정상까지 번졌는데요. 새벽 3시께는 공식적으로 축구장 면적 5.5배 크기의 그 면적이 소실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예.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아파트 옆에서 발생된 산불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좀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강풍에 따른 그 산불로 많은 걱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산불로부터 가까이 있었던 목격자 증인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젯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옆주에서 막 현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우리 뒷산에서 불이 막 붙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놀랬어요, 어제. 예. 잠깐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네. 예. 불이 굉장히 컸나요? 어떻습니까? 많이 났죠. 한쪽에서는 검은 연기가 나오고 또 중간에서는 불기둥 같은 게 그냥 팍팍 이렇게 쏟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불암산 쪽으로 마침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14단지 쪽으로 이 바람이 안 나왔죠. 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쪽으로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몇 시간 정도의 산불이 지속됐습니까? 어제 우리 아들이 중계동에서 2시쯤에 왔거든요. 2시쯤에서는 조금 이제 잦아졌었어요. 그렇게 밤새도록 잔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지금 피해는 없으셨나요? 예, 없죠. 예, 다행입니다. 정말 네, 놀라셨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민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인명 피해나 이런 물질적인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로 인한 매캐한 연기,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 이 산불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 관계자에게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예. 발화 지점을 정밀 조사해야 한다면서 화재 원인을 분석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에 의한 흡연, 담뱃불 그리고 방화인 만큼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이번 산불로 자칫 좀 인접한 불암산까지 화재가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노원구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노원구에는 산이 많습니다. 때문에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4년 불암산 탁도암에서도 같은 크기의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히 좀 많이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매년 봄, 가을 때문에 노원소방서와 노원구청 유관기관 합동하에 산불 예방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산불에서도 소방서를 포함해서 노원구청 그리고 의용대가 한 몸이 돼서 입체적인 그 산불 진화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화재 원인과 규모 등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수락산 화재 현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이 신당동 떡볶이 골목일 겁니다. 하지만 인도가 거의 없어 보행 환경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중구가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리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지만 어찌 된 이유인지 주민과 상인 모두 이 사업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신당동 떡볶이 골목 거리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해 떡볶이 골목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 지역을 명소로 만들자는 목적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도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설치된 인도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도 위에 차를 쉽게 주차할 수 있는 탓에 보행 환경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인도에 차들이 서 있어요. 인도 블록은 다 새로 깔았는데 차는 계속 되는 거지. 왜 새로 깔았는지 모르겠어. 원래 일요일 되면은 저쪽에 나가려고 생각 안 해요, 아예. 그렇다면서 차들이 많으니까.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인도는 이렇게 턱이 낮아서 차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골목 상인들도 사업 목적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손님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 보행 친화적인 골목 조성이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녀요? 차가 많이 다니잖아. 그거 카메라 막 돌아다니면 손님들과 먹다가 나가고 막 하니까. 이에 중구는 지역 상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골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에 벤치를 설치해 인도 위 주차를 막는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도 주민분들이나 그곳의 상인분들이랑도 계속 소통을 해가지고 거리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가려고 해요. 네. 보행 환경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중구가 추진한 이번 사업이 자칫 주민과 상인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다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남양주시가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을 운영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한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하는 셈입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남양주시와 산업안전전문기관이 다산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시작합니다. 타워 크레인 파일 배치 등 기술 분야는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기계 등록과 정기 검사 여부 등의 행정 분야는 시가 점검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즉시 처리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은 공사 중지 명령을 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위해 타워 크레인에도 오릅니다. 망치로 두드려도 보고 안전핀이 제대로 박혔는지 빈틈없이 확인합니다. 지상 50m 높이까지 올라 와이어 마모 상태를 재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크레인 앞집 맨 끝에서 안전대 하나에 의지한 채 와이어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점검합니다. 전문가 3명이 하는데도 타워 크레인 한 기 점검에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인상작업한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무조건 뭐 시공사나 아니면 안전관리자한테 그런 부분이 몰려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2일 발생한 사고도 전문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작업 진행 속도를 내야 하는 업계의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사고 발생 후에 발빠르게 점검에 나섰는데도 전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 오는 8일까지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양주시에는 17개 현장에서 61기의 타워 크레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는 이 중에서 14곳의 타워 크레인 45기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 광진문화재단과의 유착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 외주 제작사가 최근 열린 광진 구민의 날 행사에 다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원들은 광진구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광진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광진문화재단 조사 특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A업체. 문화재단 측이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후 계약서를 쓰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업체는 재단 비리와 관련한 핵심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열린 광진 구민의 날 행사에 다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촬영 등을 담당하는 외주 제작사로 일감을 얻은 겁니다. LED 전광판 불법으로 했다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한 업체에다가 이번에 영상을 맡겼습니다. 도대체 광진은 그런 행사를 주관해서 치러야 될 위탁 업체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이에 대해 군은 주어진 예산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라 판단해 선정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업체가 인줄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담당 입장에서는 찾다 보니까 금액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그 부탁하고 여러 사람한테 부탁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날을 기해 열렸던 동화축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축제를 서울시 사업으로 이관하겠다는 구의 계획이 전혀 진척이 없다며 6회째가 되도록 축제를 전액 구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여태까지 늘 동아축제 때문에 예산 때 무슨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의원들하고 계속 상충됐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동아축제에 관련해는 왜 이걸 광진에서 하느냐, 서울시로 넘겨라.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MOU 체결이라든지 동화공원 같은 데 조성의 어떤 그 인프라가 좀 조성이 된다면 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재개장한 광장동 배드민턴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애초 연합회가 운영하던 배드민턴장을 재개장 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는데 이후 연합회 동호인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 이에 군은 동호인들의 활동이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일반 회원들의 수요가 증가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성공적이라 평가했습니다. 사업자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다 보니까 클럽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일반 회원이 아주 가파르게 일반 회원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보다 일반인이 가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일 광진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등의 감사를 거쳐 오는 7일 개별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성북구 장위동의 암자에서 불이 나 81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암자 일부가 소실되고 집기류가 불에 타 6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우체국에 설치된 수족관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금천구 가산동의 음식점에서 불이 나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지만 건물 일부가 소실되고 환풍기용 모터 4개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천장 환풍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저녁 접경 지역인 파주시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희망을 기원하는 전통 복식 패션쇼가 열립니다. 지금 이 시각 한창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전진아 기자. 네, 파주시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진각과 패션쇼 다소 낯선 조합입니다. 어떤 패션쇼길래 임진각에서 개최되는 겁니까? 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열리는 전통 복식 패션쇼를 위한 특설 무대가 이곳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마련이 됐는데요. 예. 이 수변 무대를 비롯해서 제 뒤로 보이는 하얀 천으로 만든 런웨이에서 지금 모델들이 의상을 확인하면서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에 빛이 되어라는 주제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광복 후 또 DMZ 등 현재와 미래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변천사를 옷을 통해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이와 함께 6.25 한국 전쟁과 실향민의 아픔을 다룬 발레와 노래 공연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예. 자, 리허설인데 이렇게 임진각을 평화누리를 배경으로 한 이 리허설 장면이 굉장히 근사하네요. 자, 이번 무대에 어떤 사람들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무대 경험이 전혀 없는 파주 시민 25명과 또 여야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내외의 각계 인사가 직접 모델로 무대에 설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 프로 모델들까지 합치면 60여 명의 인원이 모두 90벌의 의상을 선보이게 됩니다. 예. 또 중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이 쇼를 보기 위해서 참석할 예정인데요. 올 초에 사드 여파로 좀 보기 힘들었던 이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 북적이는 임진각의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행사를 준비한 디자이너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이순화 디자이너,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네, 파주에서 태어나서 우리 전통 복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네.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패션쇼라든지 여수 세계 박람회 유치 행사 같은 굵직한 여러 대형 행사에서 쇼를 개최해왔습니다. 예. 지금 또 옆에 나와 계신데요. 직접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패션쇼를 이곳 파주 임진각에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우선 파주가 고향이고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많은 쇼를 했는데요. 이제 이 나이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을 알리는 그런 쇼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파주 지역의 특성을 담은 작품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던 율곡이 또 신사임당 그런 느낌이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돼 있고요. 또 파주는 역사가 있고 분단의 그런 아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추억들을 다 되새겨갖고 앞으로 세계를 향한 파주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많은 옷들을 선보일 예정이신데요.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의상을 좀 꼽는다면 어떤 걸까요? 분단 국가의 아픔을 상징하는 철조망으로 만든 그런 의상도 있고요. 그 임진강을 배경으로 한 그런 의상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니면 세계를 하나로 엮는다는, 여기 파주에서 세계를 하나로 엮는다는 그 꽃을 상징하는, 세계 꽃을 상징하고 세계적인 태극기를 상징하는 그런 의상들을 세계는 하나라는 그런 타이틀로 만들어서 이 장소에서 세계인들과 같이 하는 공유하는 빛나는 패션쇼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파주시 임진각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임진각 하면 실향민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곳인데 멋진 예술 무대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 한복 패션쇼가 열릴 파주시 임진각 미리 가봤습니다.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찬란한 불교와 왕실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대의 왕실 사찰인 양주 회암사지 박물관입니다. 특히 인근의 회암사터에서는 궁궐 건축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돼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양주시 첨보산 자락에 자리 잡은 회암사지 박물관. 용의 머리를 형상화한 기와인 용두. 사찰의 처막 끝에 달려 있었던 청동 금탑과 지붕에 설치한 잡상까지 궁궐 건축의 중요한 재료로 모두 회암사터에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모두 만여 점. 박물관에는 200여 점이 전시돼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냥 진부할 줄 알았는데 내용도 재미있고 또 잡상 같은 류인가요? 저런 게 또 모양도 아이들이 봐도 재밌는 모양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양주에 이런 박물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단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박물관에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었던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적 제128호로 지정된 회암사는 고려 충수광 1328년 인도의 승려 지공이 건립한 조선시대 최대 사찰 중 하나입니다. 저희 회암사지는 이제 일반 사찰이 아니고 이제 조선시대 왕실 그런 왕실의 이제 행궁으로 사용됐을 만큼 왕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왕실 유물들과 이제 불교 문화를 이제 동시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회암사는 조선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위세를 떨쳤지만 억벌숭유 정책에 따라 폐사됐습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서 물러난 뒤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그 자체가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말엔 시민공원을 조성했고 올해부터 회암사지터를 개방해 500년간 땅속에 잠들었던 선조들의 역사 문화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로 손꼽혔던 회암사지. 역사적 산실인 동시에 시민의 쉼터이자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수락산 산불은 다행히 오늘 새벽 진화됐습니다.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산불을 느낄 만큼 규모가 큰 화재였는데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집 앞 나무 한 그루가 베어져도 가슴이 아픈 법인데 평생을 함께 해온 자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주변 주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을까요? 주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데 모두가 나서야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